감정평가사 시험에 있어서의 경제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 감정평가사에서의 경제학은 경제학 원론이라고 이 시험 과목에 나와 있는데, 이 경제학 원론은 뭐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학과학생들이 배우는 전체 과목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잘 모르죠. 그리고 최근에 그 출제 경향들을 보게 되면 우리 경제학 시험이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다른 뭐 시험류들에서 뭐 이런 뭐 공인회계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험에서 우리 경제학이 있는데, 다른 시험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감정평가사의 경제학은 수준이 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시험 과목은 경제학 원론이지만 사실은 강론 수준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만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을 해봤는데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정한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 제가 최소한의 것을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권해드리는 책을 2권 분량으로 이렇게 더 확대해서 이렇게 공부해도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고요. 한 80점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 점수는 80점으로 두시고요.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제학은 이론입니다. 이론. 따라서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논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암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해에 기반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해.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해하려면. 이게 논리다 보니까. 가정이 이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 하에서만 성립되는 논리예요. 따라서 그 가정도 깐깐히 챙기셔야 되고, 그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그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수많은 법칙들이 나오는데 그게 항상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정 하에서만 성립되는 법칙이죠. 따라서 그 암기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 시험 출제위원께서 살짝 색깔을 삐뚤어 버리면 틀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처음에 어렵겠지만 저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저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해에 기반해서 학습을 하시고, 뭐 불가피한 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할 거예요. 요 정도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암기를 권하는 거 말고는 가능하면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학습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 제가 권해드린 그 책을 최소한 경제학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소 2번 정도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한 2회독 정도 충분히 읽고, 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으면서 그 실력을 이렇게 한층 이렇게 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점수는 한 40문제에서 한 32문제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한 8문제 정도는 과감히 포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저와 같이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학습할 때도 제가 강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 제약상 못 푸는 것도 있거든요. 괜히 그거 풀다 보면은 다른 문제를 놓치기 십상이니까요.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풀 수는 있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푸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푸셔가지고 그 시간 내에 무사히 내 목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제가 첫 차시 수업하기 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